어제는 급하게 국회 추경예산협의차 다녀가 직접 브리핑을 못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소 입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6명이 증가한 총 6,144명이며 확진자 증가세는 일주일째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2,517명은 전국 72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2,301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210명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한 101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1,059명이며 안타깝게도 세 분이 환자가 세상을 떠나셔서 총 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하루 70명 하였으며 오늘은 141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139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 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위험 집단시설 방역대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고위험 집단시설 요양병원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30% 정도 진행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요양병원 5개소에서 총 87명의 종사자와 환자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병원들은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 74명, 북구 소재 배생병원 7명, 수성구 소재 수성요양병원 4명, 동구 소재 진명 실버홈 1명, 수성구 소재 노인병원 추가 1명입니다.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은 3월 16일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 환자 11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 결과 어제 결과가 나온 종사자 중에서 17명의 확진 환자가 그리고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온 환자에서 57명 도합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 4명은 병원 입원 조치하였고 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57명의 환자와 그리고 남은 3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병원 내지 생활치료시설에 전원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즉각 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북구 소재 배성병원은 3월 16일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 내의 환자와 직원 11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7명, 간호사 1명, 환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 환자는 6명은 대구의료원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삼병동은 코트 격리하였고 고위험 대상이라는 판단하여 집중 관리하면서 추가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요양병원은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격리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컨택센터 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컨택센터에 대한 대구시 특별대책반의 추가 실태 점검과 센터 측에서 미인지 또는 퇴사 등으로 누락된 확진자를 추가 발견하여 이들 센터 측에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에 파악된 숫자보다 4개 센터 10명의 확진 환자가 늘어나 총 21개 센터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컨택센터 확진자는 대다수가 24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이후에는 확진자가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15일에 확진된 SK텔레콤 제2센터 직원 1명은 역학조사 결과 컨택센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은 외부 지인과의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환자는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컨택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 말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한 결과 통신 3사 등 17개사가 추가로 동참하여 현재 68개 센터 중 39개 센터가 운영 중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컨택센터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아직까지 폐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교대 근무와 이역 근무, 발열 체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김종년 부단장께서 제 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정부 추경안 11조 7천억 원 중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정부 예산안은 6,209억이었고 이마저도 대부분 금융지원 방식의 간접지원 방식이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 조치로 국회에서 1조 394억 원이 증액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 대상 일반 사업 중 대구 경북 배정액 약 7천억 원 정도를 추가하면 약 2조 3,6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추가 증액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난대책비 4천억 원, 피해점포 회복 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및 건강보험료 감면 1,111억 원 등 총 7,373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2,121억 원, 고용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에 90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대구 경북이 요청했던 긴급 생계 지원과 그리고 긴급 생존 지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이고, 특히 긴급 생계 지원비가 600억 원밖에 편성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 안에 없던 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예산 1조 394억 원이 반영되고, 이 중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금액이 반영된 것은 다행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자체 예산 2천억 원 이상으로 우선 생계 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들 등에 대한 긴급 생계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어제 통과된 정부 추경 예산은 집행안을 촘촘히 마련하여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긴급 생존 자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련 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또 정부에서도 추경안 증액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재원이 위기에 처한 대구 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로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잘 견뎌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덕분에 코로나19의 상승 기세는 꺾이고 확진 환자의 증가세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따라서 헬스장, 사우나, 스포츠센터가 붐빌 뿐만 아니라 식당 등에서 벌써 일상으로 돌아가시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대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 전역이 위험지역이며 누구 한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감소하는 숫자의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하루 30에서 40명의 확진 환자 발생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최초에 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이제 지금 확진자 발생 숫자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집안에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신 답답하고 불편한 점 10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참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역학조사 결과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3월 28일까지 2주간만 더 참고 힘내서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 운동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개 행동 수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동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중 집회는 물론이고 3355 모임을 갖거나 식사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사우나 시설이나 헬스클럽들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PC방 그리고 노래방, 다중시설, 실내 공간들 영업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손 씻기, 2m 거리 두기,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열, 기침, 오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거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또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에서 대기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완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자가격리 해제자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완치되었거나 자가격리에 해제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도 스스로 건강체크를 세심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잘 해왔습니다. 대구를 세계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전화나 문자로 그리고 SNS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은 잊지 맙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냅시다. 제 브리핑 여기까지 마치고 김신우 단장님과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안타깝게 영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55번, 56번, 57번째 환자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첫 번째 55번째 환자는 남자 86세입니다. 당뇨, 전립선 비대 만성 심질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월 21일 발열이 있었고 2월 26일도 열이 있으셨지만 그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가셨고 코로나 검사 양성을 받으셨습니다. 3월 3일 날 대구 동산병원 입원하셨고 3월 17일까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15시 1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56번째 환자분은 남자 79세이십니다. 과거에 과거력이 있습니다. 3월 1일 음식 섭취가 감소하고 3월 4일 수성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4일 대구의료원에 입원하셔서 지금까지 치료를 하였으나 3월 17일 18시 2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57번째 환자는 여자 77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당뇨, 고혈압 등이 있으셨습니다. 3월 3일 곽병원에 입원하셨고 3월 발열이 있었으나 코로나 검사 음성이었다가 3월 10일 날 코로나 검사 양성이 확인되었고 3월 10일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신 다음에 지금까지 치료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17일 22시 39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초기에는 젊으신 신천지 신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기저질환자, 고령자가 많아서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은 지금 33명이 달고 계십니다. 그 중에 에크모까지 하고 계신 분은 10분이 계십니다. 저희 대구 지역에 어제 질문 중에 얼마나 음압이 되는 중환자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기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셔서 확인해 보니 현재는 48개의 음압이 되는 중환자, 인공호흡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 이렇게 무조건 쓴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여유들을 많이 만들어 와서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추가되었던 32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명 중에 신천지 신도는 없으며 관련 접촉자가 7분,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9분, 나머지 14분은 저희가 역학조사 중입니다. 어제 실시되었던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병원은 현재 3월 16일 날 생활 지도자 1명 발생한 이후에 어제 실시한 직원과 환자 전수조사 결과 간호사 1사람, 환자 6사람이 추가 확진되어져서 환자 6명은 전원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조치되었고 병동 전체를 코호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의 경우 실제 3월 16일 날 간호사 1사람이 발병한 이후 저희가 17일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종사자 17명, 환자 57명, 토탈 지금까지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초기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최초 증상을 나타내신 분들이 이미 한 열흘 전부터 계셨던 것으로 보아서 최소 열흘 10일 이전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안에서 좀 병원 내에 확산이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저희 대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팀이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환자를 어떻게 저희가 조치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요양병원은 2월 20일 날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이 확진 환자로 발생하였으나 즉각 조치되어졌고 이 이후에 특별한 확진 환자가 없다가 3월 13일 간병사 1사람이 확진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7일 날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2명이 추가 확진되어져서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오병동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였고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진명실버홈에서 확진자 한 사람이 나와서 종사자 전수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1명이 확진되어졌고 대덕실버홈에서 역시 확진자 한 사람과 같은 방을 사용한 유정사 1명을 발견하여서 저희가 격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CG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 3월 5일 날 간병사 한 사람, 3월 6일 날 간호조무사 한 사람, 3월 7일 날 간병사 한 사람과 조무사 한 사람이 발생되어져서 2층 병동 환자에 대한 직원 검사를 전체 실시하였고 코호트 격리를 계속해 왔고 3월 17일 환자가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